안녕하세요.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차 전지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2차 전지만 한다고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효자 종목을 볼 건데 그때는 초전도체랑 중국 관광 관련주 이런 것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잘 보시고 다음 영상까지 잘 보신다면 이번 주에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좋아요.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일단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한번 복귀를 해볼까요? 지금 일요일이 돼서 약간 금요일 장이 가물가물 하시죠, 다들? 일단 금요일 장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가 역시나 금요일도 강했고, 그리고 중국 관광 관련주, 그 중에서는 화장품 테마가 저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제 기존 로봇주들보다 이제 뭐 TPC, 그리고 SBB 테크 같이 이제 TM 로봇 관련주, 엔비디아와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 이거 뭐죠? 왜 디지털이죠? 디지털이겠죠?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한 업체들,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가 좀 강하고 2차 전지는 MSCI 발표가 있었죠. MSCI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날 영상에서 찍어 올린 것처럼 재료 소멸로 에코프로가 갭뜨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궁금하시죠? 에코프로랑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고 우리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잘 따라 하신다면 큰 수익으로 꼭 제가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는 이제 편입이 확정됐죠. MSCI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됐고 금양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120만원 근처에서 갭이 떠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 마감, 금양 같은 경우는 시가부터 개파락해서 하락 마감.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자, 에코프로는 편입이 확정됐어. 근데 하락을 했죠. 근데 금양 얘는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얘도 하락. 이상하죠? 편입 확정이 되면은 재료 소멸로 하락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장이 항상 이렇습니다. 되게 웃기죠. 자기네들 그냥 세력 입맛에 맞춰서 확정이 돼도 재료 소멸, 불발이 돼도 악재 이런 식으로 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편입 불발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번 주부터 증권가에서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쵸? 편입 불발 기사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자, 호재, 이게 편입이 확정되면 호재 아닙니까 여러분? 호재인데 재료 소멸로 하락, 악재인데도 하락. 그러면 호재였을 때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다면 악재도 재료 소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악재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금양에 가장 큰 악재가 뭐였어요 이번 달? 편입 불발이었잖아요. 근데 하락을 했죠.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몰라요. 월요일날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재료가 소멸이라고요.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제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또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올리겠죠. 에코프로도 5월 달에 우리 MSCI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쌍봉을 맞았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금양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금양한테 엄청난 호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말 중에. 요거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요. 일단 오늘은 금양부터 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다 차트 볼 겁니다. 우리 주주분들 2차 전지 테마 다 같이 올라야 오르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아니어도 무조건 보셔야 돼요. 금양에 호재가 있다? 그럼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에 호재가 있다? 그럼 당연히 금양도 같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금양은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날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죠? 에코프로랑 따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코프로는 갭이 떴었고 갭 상승. 금양은 갭 하락. 이 시나리오까지 제가 세워드렸었죠. 그래서 금양은 하실 분들은 이런 데서 조금 해보시고 이런 데 오면 제가 모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12만원부터 10만원 이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 오면 한다고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월요일날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구간 올까요? 안 올 것 같거든요. 솔직히 와도 한 12만원? 오면은 땡큐예요, 여러분들. 오면은 여기서 잘 모으시면 돼요. 뭐 여기 10만원 깬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일봉으로 봐도 지금 21선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차트고요. 우리 주주분들은 물려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1선 깨진 자리부터 밑으로 좀만 모으시면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자, 항상 제가 그랬죠. 어떤 종목이던 간에 상승할 때 이렇게 오르나요? 아니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오르죠. 그럼 떨어질 때는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잘 모아가지고 다시 이게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 뭐 헤드앤숄더죠. 이 이제 전고점보다 그 전 여기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등이 나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21선이 깨졌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조금 어떤 자리예요? 탐낼 만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오겠죠. 하지만 자, 금요일날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이게 금요일날 나왔었나? 자, 중국 리튬 탐사권 1900배로 이제 이번에 그 팔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1억짜리가 1,900억에 낙찰. 리튬 전제.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스촨성 리튬 광산 탐사권 시초가에 1,800배의 낙찰. 자, 우리 금양 주주분들은 바로 나와야죠. 광산 탐사권. 우리 금양 뭐 있죠? 목라광산. 이런 게 저는 이제 호재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MSCI가 불발돼서 악재, 원래 그 예상된 악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재료 소멸이라고요. 악재의 재료가 소멸.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스멀스멀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1억짜리가 지금 1,800배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금양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재료입니다. 리튬 광산 탐사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기대감도 있잖아. 아, 금양은 목라광산 샀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네가 뭐 여기서 채굴을 다 하고 나중에 팔 때 얼마나 또 비싸게 팔리겠어요. 물론 뭐 금양이 계속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판다고 하면 저는 지금 금양이 샀던 금액보다 수십 배는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호재 기사다. 금양은 이제 악재에 대한, 악재가 당분간은 저는 없어 보여요. MSCI 불발 말고 악재가 없었죠. 오히려 호재가 많죠, 지금. 자, 이거 보시면 SM랩 투자도 있었고, SM랩 뭐 상장하면은 이제 금양이 여기다가 지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돼요? 얘네가 이제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금양도 주가가 따라서 동달아 오르겠죠. 그리고 신규 시설에 투자를 했고, 또 하나 저번 주부터 다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핵심 광물 전쟁. 2, 3주 전쯤에 이걸로 어떻게 됐어요? 리튬 뭐 이제 핵심 광물 전쟁에서 이제 리튬까지 노린다. 미국이랑 중국 그런 이제 업체들이 지금 리튬을 엄청나게 확보하려고 따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뉴스까지. 자, 지금 악재는 해소가 됐고, 악재는 나와서 해소가 됐고, 아직 이런 호재 기사가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악재 기사가 부각되나요? 호재 기사가 부각되나요? 호재. 악재 기사 이때도 나왔다고요. 상승할 때도 나왔었다니까요. 저거 MSCI 불발. 근데 어때요? 그냥 씹어먹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악재가 부각이 될까요? 호재가 부각이 될까요? 악재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21선까지 처음으로 깼고요. 근데 이 악재 재료가 소멸된다? 소멸이죠. 그리고 호재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양이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횡보를 하다 올라갈지는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횡보하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가와 종가를 보면서 추세를 봐야겠죠. 제가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가, 종가 매일매일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8월 13일 오늘 일요일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기간은 이제 8월 한 20일? 20일에서 한 25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9월 전. 그러니까 8월 한 25일부터 9월 1일 전까지 저는 반등이 그나마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코프로가 MSCI가 이제 발표가 돼서 확정이 되고 리밸런싱 날이 9월 1일이죠.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올라갔다면, 이제 이번에 뭐 상승을 했다면, 이 MSCI 발표를 하고 상승을 했다면 저는 이제 9월 1일까지 바로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9월 이때쯤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내려 꽂아버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금양이랑 올라가는 시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양은 당연히 이때 이제 8월 말쯤에는 에코프로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금양에서 자체적으로 얘네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저런 지금 호재 기사들 네 가지나 있었죠. 크게. 그래서 이런 거를 얘네가 한 번씩 내면서 주가를 횡보한 다음에 이제 9월에 이렇게 올리는 그런 그림. 저는 이게 조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서는.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2차 전지를 다 같이 묶어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7월과 다르게 지금 어때요? 수급이. 7월은 2차 전지에만 쏠렸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 그 관광 테마도 있고, 그리고
초전도체도 있죠. 근데 저는 초전도체도요. 조만간 이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정지해 갔죠. 월요일날 정지고 화요일날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화요일날 엄청 슈팅하는 척 하다가 이제 내리 꽂는 그림. 그러면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은 신성 델타테크를 하면 돼요. 2차전지 주주분들 여유가 되신다면. 근데 이때는 두 가지겠죠. 얘네가 초전도체에서 수급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벌써 2차전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장 빨리 나오는 그런 시점은 화요일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양이나 에코프로. 근데 그 반등이 계속 갈지 아니면은 반등하고 다시 내려와서 횡보하다가 8월 말에 갈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어차피 제가 2차전지는 계속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2차전지에 아니 초전도체에 이제 수급이 빠져나가는 날 보통 정지가 풀리고 통계를 내보면 정지가 풀린 날 어떻게 돼요? 오전에 엄청 쐈다가 나중에 오후에 이런 그림 나오죠. 그게 이제 화요일이니까 저는 화요일 날 2차전지가 꿈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에코프로도 그렇고 금양이 너무 과하게 많이 빠졌어요. 아니 MSCI 불발돼서 빠지고 됐는데도 빠지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 에코프로 뭐 재료 소멸이라고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금양도 악재 소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진짜 지금은 이제부터는 저는 조금 탐나는 구간이지 않나. 뭐 한 12만원부터 이 전 저점 이런 데까지 잘 모은다면 여기서 물을 탄다면 아니면 신규 매수자들은 이런 데에서 잘 매수 1타점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리 잡아가지고 10만원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12만원부터 10만원 정도 이 정도겠죠.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1타점이면 어때요? 굉장히 안전하죠. 이 밑으로 오면 이런 전저점 전고점 이런데 2타점 잡고 그래서 8월 말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그림 아시겠죠? 자 21선이 처음으로 깨진 거는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제가 뭐 하라고 말씀 안 드렸죠. 제가 그래서 목요일날 영상에서도 진짜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구간이 제가 이때쯤인가? 이 전부터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죠. 이거 제가 목요일날 그린 거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려놨던 거예요. 벌써 여기서 2번이나 반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가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깨졌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목요일날 영상에서 굳이 하신다면 여기서 한 10% 정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진짜 비중 실을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악재도 이제 소멸이니까 금양한테는 호재만 남았다고요. 호재. 그래서 우리 금양 주주분들은 아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 아니야? 하고 이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내려와? 땡큐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오른다니까요. 물론 뭐 깨서 차트가 진짜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죠. 이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등이 생각보다 너무 약한 거야. 자 여기서 잘 잡았는데 1타점에서 이렇게만 하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등이 너무 약한 거야. 그럴 땐 이런 신호는 뭐예요? 세력이 털고 나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절대 한 번에 못 털고 나갑니다. 세력은. 지금 올라올 때 우리가 일봉으로 이런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런 거래대금. 그리고 제가 금양 세력 뭐라고 그랬죠? 이번에 작정했다고 그랬죠? 금양 세력 이번에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래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바로 떨어질까요?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 하나는 우리가 수익이 이제 물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날려고 그러면 평단에서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물 탔는데 또 이제 평단 오니까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게 겁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세력이 정말 많이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그래서 나중에 뭐 SM랩이 이번 뭐 하반기에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때 엄청나게 가겠죠. 우리 그리고 금양 주주분들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효자님 같으면 금양 장기 투자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금양이 안 좋아 보인다라기보다 글쎄요. 저는 이게 증백 종목이고 그러니까 뭐 스윙, 단기 스윙은 할 것 같지만 뭐 한 달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달 내, 뭐 2주 내 이렇게 뭐 3년씩 가져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저는 올라갈 때 매매해서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너무 적다. 이제 올라간 거에 비해 반등이 되게 적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세력이 그만큼 많이 모을 거고 한번 갈 때 제대로 갈 거라는 그런 징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락하는 것도 어떻게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할지 그거는 잘 보셔야겠죠. 반등을 한다면 얼마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이런 구간이겠죠. 왜냐? 여기서 지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저항이 되죠. 강한 저항. 강한 지지였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어줘. 여기를 뚫어주면 더 가겠다는 거겠죠. 여기를 뚫고 이 위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이 밑에서 모아서 이런 데서 만약에 매도를 하면 더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지 보고 매도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를 뚫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관계 종목이니까 그냥 뚫을 수도 있어요. 뚫고 이 위에서 이 강한 저항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저는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양 주주분들 결론은 뭐냐? 저는 일단은 진짜 강한 반등은 아마 8월 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8월 말. 그 전까지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100%는 아니겠죠.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이제 물리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잘 물을 타셔서 에코프로 8월 말에 이제 리밸런싱 돼서 주가가 막 오를 때 그때 금양도 하루는 오를 때 어때요? 금양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그때 금양이 분명히 저런 재료 붙이면서 올라옵니다. 뭐 막상 내일 바로 오를 수도 있어요. 막상 내일 바로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제 생각은 8월 말이 조금 확률이 많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양은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재료 뭐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SM랩 투자, 신규 시설 투자, 미중 핵심 광물 전쟁. 요것도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부각될 수도 있어요. 이 기사랑 이 기사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겠죠. 이것도 다시 리튬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호재고 그 전에 8월 말 전에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양 주주분들은 만약에 월요일 날 금양이 이제 시간 내에서 마이너스 2.23%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동시호가에서 이거보다 위에서 시작을 해. 뭐 만약에 0%나 플러스 1%예요. 그럼 뭐예요? 내일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외보다 올라서 시작을 했을 때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이제 매수를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오전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양 같은 종목은 오전에 상승을 하면 그날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 내일 시가 잘 살펴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양은 이렇게 봤고요. 우리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도 뭐 당연히 호재가 너무나도 많죠. 당연히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은 갭이 떴어요. 갭이 뜨고 120만 원에서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분봉으로 봤을 때는요. 하지만 자, 여러분 이런 구간 여기를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여기서 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내일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추세는 당연히 저는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금양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재료 소멸로 뭐 마이너스 10%, 5% 막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홀랑 마이너스 2.49%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좀 애매하거든요. 마이너스 2.49%.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기대감 소멸? 뭐 기대감 소멸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실망 매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근데 뭐 진짜 뭐 마이너스 5%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이게 재료 소멸로 악재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월요일 날 당연히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자 보시면 제가 계속 저번부터 말씀드렸죠. 신풍제약대랑 비슷하다, 차트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신풍제약도 2년 전에 굉장한 광기의 구간이었고요. 얘는 이때는 MSCI 발표한 날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날은 뭐 별다른 살짝 올랐다가 하락 마감을 했네요. 금양이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요. 8월 13일 여기죠. 요거 음봉. 그래도 와, 이게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11%나 올랐었네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이제 마감을 했었었는데 발표하고 며칠 동안 횡보를 하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리밸런싱 날이죠. 9월 1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에코프로가 이렇게 될 것 같다니까요. 지금 이날 발표 날이었고 며칠 동안 뭐 하루 이틀 모으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 왜냐? 자, 만약에 금양이 이번에 에코프로가 이번에 재료 소멸로 이거 차트가 완전히 깨졌으면 이런 데까지 내려왔어야 돼요. 100만 원 이런 구간.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들겠죠. 거래대금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거래량과.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추세를 깨지 않았어요. 안 깨집니다. 단순히 그냥 실망 매물이 나와서 조금 하락을 했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뭐 2차전지 주주분들은 당연히 저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1타점이나 잘 모으셔서 한 2주 정도 모으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매도를 잘 하셔야 돼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자, 리밸런싱 하고도 훨씬 더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죠. 컸으니까 이렇게 더 갔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뭐 하락을 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건데 이런 그림? 저는 이런 그림까지는 이렇게 리밸런싱 이후에도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에코프로한테 1조 넘게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세력, 2차전지의 세력은 제가 항상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죠? 지금 외국인 이런 구간에서 우리 에코프로 이런 구간에서 어때요?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하고 있어요. 이 패시브 자금 추종 펀드한테 넘기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모아서 올린 다음에 넘기겠죠? 밑으로 꽂을까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밑으로 꽂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도 반등을 하면서 죽을 거고요. 반등을 하면서 죽고, 만약에 에코프로가 내일 이런 구간을 깨고 110만 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100만 원 구간, 100만 원부터 90만 원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쌓였었으니까요. 이런데 보시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떨어진다? 모은 다음에 잘 모아요. 이런 데서 잘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월 말에 오를 때 매도. 이게 시나리오예요. 이게 이번 달 2차전지의 시나리오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 에코프로가 금요일날 추세가 안 깨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내일 추세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내일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초전도체가 내일 어쩌면 약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 지금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미장에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그 초전도체죠. 이게 많이 빠졌어요. 9%나. 이런 거는 분명히 초전도체 그 종목한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악재죠. 자, 그러면은 초전도체 테마는 저렇게 미장에서 빠졌어. 그럼 우리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초전도체가 월요일날 좀 약하다 하면은 2차전지가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반등을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정지가 풀리는 화요일날 이제 또 엄청난 투매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테마에 그러면서 2차전지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게 그려져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진짜 큰 상승은 리밸런싱 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그 이제 호재 기사가 뭐냐면 자, 이런 거. 추종 자금만 수조 원. 이거는 뭐 우리 다 알던 그런 기사고. 여기 보시면 이날 MSCI는 신흥시장 중에서 한국의 에코프로와 중국의 CMPC 캐피탈 A 및 공유그룹 A 등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세 종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게 굉장한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자, MSCI 우리 그 지수가 어때요? 우리는 신흥시장 지수죠. 그 이제 세 가지 티어로 되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선진, 그리고 우리는 신흥, 그리고 이건 프론티어. 근데 여기서 이번에 에코프로와 중국 여기서의 이제 가장 큰 MSCI 그 편입되는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세 개 종목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MSCI 추종 펀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펀드에서 이제 패시브 자금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저런 잡주, 뭐 시총 조그만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실 건가요? 당연히 높은 데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이런 데다가. 근데 에코프로가 뭐 3등 안에 든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런 데에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기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금요일날 에코프로 이렇게 빠진 것도 조금 수상하긴 해요. 아, 얘네가 진짜 리밸런싱 전까지 세력들이, 이런 이제 거대 세력들이 엄청나게 모아서 약간 좀 큰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기사는 이제 엄청난 에코프로한테는 저는 이제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날 이제 편입된 하나오션, JYP, 한미반도체 얘네들도 그냥 다 거의 보합 수준이었죠. 하나오션은 뭐 마이너스 0.11%, JYP는 시간 외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 JYP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 외에서 산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죠. 9%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 2분기 영업이익 456억, 역대 최대 실적.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뉴스 기사도. 만약에 뭐 이제 시가가 진짜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시가 베팅 조금만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효자 종목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JYP 같은 경우는.
일단은 MSCI 편입된 종목들이 거의 다 약간 빠지거나 한미반도체는 2% 정도 오르면서 보합 수준.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우리 금요일 시장에. 그리고 금요일은 또 어땠어요, 여러분들? 금요일은 항상 시장이 수급이 약해요. 그리고 휴가철이었죠. 근데 이제 월요일이면 휴가철도 끝나고 이번에 굉장히 이제 많이 휴가를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화요일날 광복절이네, 그죠? 그래서 화요일날 장을 쉬고 수요일날부터 이제 진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어떻게 보면 내일 어느 정도 차트를 만들고 보합 수준 뭐 이렇게 만들고 수요일날 엄청 치는 그런 그림. 화요일날 하루 쉬고요. 이런 게 이제 그려지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는 매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수는 이런 구간 오면은 1타점으로 아니면은 물 타실 분들은 이런 데서 사시면 되겠죠. 뭐한 110만 원부터 105만 원부터 한 95만 원? 이런 구간? 여기 1타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하고 물 타실 분들도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물을 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밑으로 갈 때 뭐 80만 원 뭐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그쪽에서 물량 싹 받아서 한 번은 진짜 큰 반등 나옵니다.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계속 떨어져. 그러면 당연히 세력들이 엄청나게 물량 받아서 리밸런싱 그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아직 한 번 더. 그때 저는 이제 주가 올린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지 않을까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매도는 모르겠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120만 원까지는 다시 가지 않을까요?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서 매도를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올라 내일 120만 원 뚫고 올라 그러면 뭐 이런 구간 130만 원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매도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잘 모으는 게 더 좋아 보여요. 기회에 한 번 더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 역시도 BM은 지금 효자존에 왔죠. 이제 오네요. 월요일날. 이런 데부터 31만 5천 원이 어떤 구간이죠, 여러분들? 전고점. 우리 항상 이때 여기 못 들었었잖아요. 31만 5천 원부터 뭐 30만 원 이런 구간까지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집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가져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런 데 잘 모으신다면 에코프로가 MSCI 그 리밸런싱 될 때 그때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도 효자 구간 그때 한번 치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구간 다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날 뭐 금양 빼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3.5% 정도?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얘도 21선을 깼어요.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내일 시가가 21선 밑에서 시작을 해요. 얘도 처음 21선 밑에서 시작을 하죠. 포스코홀딩스 이번에 상승하고 나서 21선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항받고. 그러니까 항상 21선을 처음 깬 자리나 아니면 역배열에서 21선을 처음으로 뚫고 올라간 자리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부터 밑으로 모으면 자, 위에서 물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저 효자 영상을 보고 효자존에서 잘 이런 데서 겁먹지 않고 잘 모은다면 조만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1선 깬 자리부터 전 저점 여기 뭐 이런데 저는 여기서부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떨어지면 안 잡으면 여기서부터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일 시가가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는 몰라요, 여러분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왜냐? 제가 종목이 20선 밑에 있을 땐 주가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처럼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때는 20선 위에 있었잖아요. 그럼 주가의 힘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물 탈 때나 이렇게 한번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구간 일봉으로 보면 이런 구간 갭 매끄러우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뭐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100만원, 105만원 정도. 에코프로 BM은 31만 5천원에서부터 여러분 딱 31만 5천원이 아니고요. 31만 6천원에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위에서 뭐 몇 호가 위, 뭐 한 1,000원, 2,000원 위 그런 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니까. 포스코홀딩스는 방금 보여드린 이런 구간, 일봉으로는 이런 구간, 금양 같은 경우는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지만 21선을 처음 깬 자리다. 이런 데서 1타점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일단 굉장히 지금 좋은 기사 저런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거 뭐였죠? 이런 기사 금양이 뭐 내일 같은 경우는 금양 때문에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뉴스 리튬 칠레 아렌
아르엔서 리튬 사업 본격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뉴스, 전국에 리튬 주입해 전고체 전지 에너지 효율 높였다. 이런 거 다 지금 리튬의 호재 기사죠. 금양의 호재 기사입니다. 자, 리튬 세계 대전, 중국 리튬 생산 주도, 재련 65% 점유율 압도, 이런 것들. 자, 엄청나게 호재 기사가 많았다. 악재 기사는 소멸되고 이제 금양 세력들은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저는 이런 기사를 많이 띄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막 계속 떨어진다고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에 죽는 주가는 없어요. 무조건 반등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맞다면 그런 구간 잘 모으셔서 길게는 8월 말, 짧게는 이번 반등에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효자방분들, 제가 2차전지는 어떻게 해서든 꼭 큰 수익, 아니면은 이제 또 너무 많이 물린 분들은 꼭 살아 나올 수 있게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